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수입차 판매 1등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E클래스입니다. 일단 럭셔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세단이기도 하고 크기도 딱 맞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놓고 봤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들,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E클래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E클래스에 해당하는 전기차 EQE, 이 차가 국내에 곧 출시된다는 소문에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만 떨어져서 보면 EQS하고 EQE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기도 했어요. 약간 테슬라 같은 차 보다 보면 전기차라면은 좀 럭셔리하거나 고급감은 좀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근데 이 차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이 아마 크게 바뀔 거예요. 이 엄청 크고 아름답고 거기에 주행 가는 거리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몰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471km를 갈 수 있다고 등록이 됐습니다. 야, 훌륭합니다. 이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라고 할 수 있는 이 EQE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EQE 외관을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 디자인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면부를 보면 요래요. 오, 이거 EQS 아니냐 싶은데 EQS는 이렇죠. 이 차는 이렇고요. EQS하고 구별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구별법이 있긴 합니다. EQS는 원래 이렇게 그릴을 보면 가로로 이렇게 일자 디아렐이 쭉 있죠. 근데 EQE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EQS는 이렇게 헤드램프랑 그릴 상단에 보면 좌우로 긴 크롬바가 있잖아요. 이 크롬바도 삭제됐어요. 그래서 다른가? 아니, 이게 다른 거라고.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EQS 리뷰할 때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EQE 디자인을 보여드리니까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지? 이렇게 잘 맞는데 왜 반응이 좋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비율이 EQE가 좀 더 좋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EQS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 그러니까 S인데 그럼 S클래스의 그 중후한 느낌, 이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게 중후하다기보다는 너무나 날렵하고 좀 과감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 근데 EQE 같으면 E니까 뭐 중형급이면 이 정도 과감해도 뭐 용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벤츠 입장에서도 EQS에 비해서 좀 어깨에 힘을 빼고서 내놓을 수 있는 자동차,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측면에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라고요? 아니죠, 이건 EQS입니다. 헷갈리죠? EQS 이렇고 EQE는 이래요. 비슷한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이 디자인을 원보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보우면 뭐예요? 활이잖아요. 활 하나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되니까 공기역학도 좋은 거겠죠. EQS는 현재까지 나온 모든 양산차 중에서 공기 저항 개수가 가장 좋습니다. 왜 갑자기 공기 저항 개수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현대차 홈페이지에 보면 이 아이오닉 6에 대해서 공기 역학 개수라고 했는데 공기 역학 개수 아니죠. 공기 저항이에요. 코이피션트 드래그잖아요. 드래그가 저항이고 코이피션트가 개수죠. 그러니까 드래그 값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역학 개수가 아니라 저항 개수.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공기란 말은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CD 값에는 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이나 뭐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이 형상이면 얼만큼의 저항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식이 늘어나는 모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 저항 개수 CD 값을 보면요, CD 값은 0.20. 와, 대박이죠. 정말 대박입니다. EQE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니까 EQE도 이 정도 되느냐? 아니고요. EQE는 역시 공기 저항이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0.22. 훌륭한데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지만 현대가 내놓은 아이오닉 6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1. 잠깐만, 이게 아이오닉이 더 대단하네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공기 저항 개수, 이런 것들의 싸움은 테슬라가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가 시작한 길로 다들 가서 거기서 뭐 싸우고 있어. 주행거리도 사실 테슬라가 이 경쟁을 처음에 촉발시켰죠.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로 싸우고 있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도 테슬라가 시작했는데 그걸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 저항 개수에 대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테슬라는 모델 S 신형이 CD 0.208, 아니 1등인 EQS가 0.20이라고 했잖아요. 0.008 차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EQS에 비해서 모델 S가 더 짧기 때문에 이 짧으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이렇게 뽑아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저항 개수를 뽑기 쉬워요. 이거 뭐 알고 계시죠? 그래서 EQE가 짧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가 좀 더 높은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타야 되고 전고는 더 높아져야 되고, 아시겠죠? 공기 저항 개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전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주행 거리,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최고 주행 거리를 말할 때도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최대 주행 거리 나는 그다지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도 이 고속으로 달릴 때 풍절음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실내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 풍절음을 줄일 때도 공기 저항 개수가 낮은 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개선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네, EQE 얘기하고 있었죠. EQE의 가장 특징적인 거 뭐 있을까? 일단 휠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옆면에서 딱 봤을 때 휠 베이스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몇 정도 되냐? 3120이라고 합니다. 3120이면 엄청난 거죠. 지금 E클래스 내연기관 모델, 그냥 E클래스는 휠 베이스가 2940. 이것도 굉장히 긴 건데 근데 3100. 카니발은 그럼 몇이냐? 카니발이 3090이거든요. 카니발 11명 타잖아. 11명 타는 카니발보다 30mm 더 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어졌을 텐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휠베이스가 길수록 회전 반경이 커집니다.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오닉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 타보면 아니 여기 유턴 한 번에 하는 데였는데 한 번에 왜 못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차장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핸들을 도대체 몇 번 돌려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차에는 당연히 후륜 조향이 들어갑니다. 후륜 조향이 최대 15도. 야, 15도면 앞바퀴 돌아가는 정도로 뒷바퀴도 같이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죠. 물론 이건 구독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선 이거 사용하려면 매달 돈을 내야 된대요. 네, 후면도 한번 살펴보죠. 후면을 살펴보면 이건 너무 똑같지 않나? 이 램프 디자인 너무 똑같지 않나? 저만 똑같아 보여요? 이렇게 닮아도 되는 거야? 이거 패밀리룩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카피 페이스인데? 복붙했는데 이것도 월급을 줍니까? 이거 월급을 날로 드시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굉장히 닮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EQS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이렇게 패스트백으로 전체가 이렇게 해치로 열립니다. 그래서 뒷유리까지 이렇게 해치로 다 열리니까 여기다 짐을 넣을 때 굉장히 편해요. 짐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EQE 는 이상하게 이게 전형적인 세단 스타일로 트렁크만 열립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이렇게 트렁크가 세단형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 트렁크 입구가 좁아지죠. 입구가 좁아져서 짐을 넣을 때 굉장히 좀 밀어 넣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세단 타실 때 다 그런 거 아시죠? 난 세단 타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뒤쪽에 이렇게 루프가 내려가는 스타일, 패스트백 스타일의 세단일수록 트렁크 입구가 좁아지게 돼요. 트렁크 리드가 점점 짧아지니까. 그래서 입구가 좁을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수납 공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430리터. 430리터면 뭐 못 쓸 물건은 아닌데 일반적인 E클래스가 540리터나 되거든요. 차이 많이 나네. C클래스는 455리터.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이 아래쪽으로 깎여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면 골프백을 여러 개를 넣겠다, 골프백 4개 넣는다, 이건 안 되고 2개 될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국내에는 어떤 사양이 판매될까 알아봐야 되겠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보시면 여기 EQE 정보가 조금 공개됐습니다. EQE 350 플러스가 등록돼 있네요. EQE 350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조금 더 쓰지. 350 플러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 21인치라는 어마어마한 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471km.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WLTP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660km였어요. 660km 이건 좀 선 넘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리아의 매운맛을 보여줬죠.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30%를 무조건 빼요. 30% 빼. 0.7을 딱 곱해버리면 470km 딱 나옵니다. 이런 정도 돼요. 그래도 471km면은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일반 실제 주행해보면 500km 쉽게 넘거든요. 그리고 최대 660km라고 하는데 진짜 노력하면 660km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대단한 차라고 볼 수 있어요. EQS도 저희가 시승해보고 전비가 굉장히 잘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건 그거보다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더 높은데도 이 정도, 배터리도 훨씬 작은데 이 정도. 대단합니다. 일단 트림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EQE350 플러스 일렉트릭 아트 트림인데요. 일렉트릭 아트 하면은 게임 회사 아니냐? EA? 축구 게임. 아니 피파 할 일 있나요? 이게 희한한데. 아무튼 일렉트릭 아트라고 멋있게 지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게 깡통 모델이에요. 가장 싼 모델이 EA야. 이거 고급 모델이 되면 이름이 아마 블리자드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렉트릭 아트 기본 모델만 나오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출력이 조금 더 낮은 EQE 300 모델도 나온다고 하고요. 300 모델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더 대량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외관의 AMG 라인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성능 모델도 나오는데요. 메르세데스 AMG EQE 53 53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678마력? 잠깐 670. 아니,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출력이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5초. 야,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보통 3.4초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제칠 수 있을지 나란히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EQE350 플러스 트림, 이거 배터리가 무려 90.6kWh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가 아니고 중국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벤츠가 배터리 공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번에 CATL 배터리를 넣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서 CATL의 기술로 같은 공간에 밀도가 더 높게 넣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는 벤츠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근원 기술은 CATL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우리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중국 시장만 있기 때문에 볼륨만 많은 회사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CATL 보면은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 1위이기도 하고요. 충전은 170kW급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10%에서 80%까지 충전이 30분이면 완료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은 들어오지 않고요. 모터가 뒤쪽에만 들어가는 후륜구동 모델로 처음 출시됩니다. 최고 출력은 288마력, 최대 토크는 57.6kgm를 자랑하네요. 뭐 일단 토크 어마어마하고요. 출력 288마력이면 뭐 괜찮은 편이긴 하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4초.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전기차인 걸 감안하면은 이젠 6.4초면 좀 요즘 어지간한 차들이 다 4초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차 무게는 얼마냐?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요, 2355kg, 2.35톤. 아이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은 괜찮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계식 주차장 중에 큰 것도 있잖아요. 펠리세이드도 들어가는 주차장이에요 라고 해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차장은 2.2톤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에도 기계식 주차장이면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잘못하면 추락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갈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파노라믹 선루프 들어간다고 하고요. 전좌석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죠. 1열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독일도 이제는 뭔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옛날 독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통풍 시트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당연히 들어갑니다. 차량의 사방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주차할 때 도움 주는 거. 서라운드 뷰는 처음에는 이딴 거 뭐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이거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 주차를 못해. 주차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람 바보 만드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요. 다양한 환경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막 바뀌는 거 이렇게 쫙 이거 아시죠? 그런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HUD 들어가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됩니다.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고요. 근데 버메스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정말 인식이 좋았죠. 정말 인식이 좋았는데 제 차에도 버메스터가 있는데 와씨 뜯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거 뜯어버리고 크렐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붙이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쓰레기. 버메스터라고 그냥 믿고 사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지난번 S클래스의 3D 사운드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옵션 가격을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좋지.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좋을지 요거는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EQS 탈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젠틀하게 잘 운전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쇼퍼가 운전해주는 것 같은,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느낄 때도 아유 우리 쇼퍼가 운전 잘하는구만 그런 느낌이겠지만 이거 켠 거예요. 어시스턴트 플러스 켜면은 이렇게 젠틀하게 운전해줍니다. 쇼퍼 입장에서는 이거 있는 거 너무 좋겠죠. 레벨 3 자율주행 독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레벨 3 자율주행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어가요. 빠지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EQS 같으면은 여기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디스플레이가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첨단 디스플레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EQE에는 이게 빠집니다. 요게 차급을 나누기 위해서 굳이 뺐나? 반도체 이슈라고 하기에는 지난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여주실 때도 이거는 요거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라기에는 그냥 급 나누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급 나누기라고 하기에는 S클래스도 이런 건데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얘는 EQS급은 아니고 S클래스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괜찮아요. 이것도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멋지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실내를 한번 보면요. 지금 EQE, EQS 이 실내를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차로 느껴지죠. 플랫폼도 공유합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감각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여러 리뷰어들이 EQE를 타보고 리뷰를 하는데 EQS까지는 필요 없다. EQE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벤츠가 이렇게까지 하극상에 가까운 차를 내놓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더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러면 EQE 얼마 정도의 출시가 될까? 지금까지 정확한 가격이 나오진 않았죠. 출시 직전에 공개될 건데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EQS 가장 저렴한 트림의 가격이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EQS는 10만 3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300만 원 정도. 우리 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미국에서 EQE는 얼마냐? 미국에선 7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700만 원. 그러니까 EQS 가격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EQE 가격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이 차 9,700만 원이 되는 거죠. 잠깐, 9,700만 원? 지금까지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싼 차가 아니네. 이 상당히 비싼 차네요. 1억이면은 그거 좀 선 넘지 않나? 그렇지만 다른 고급 전기차들을 한번 보죠. 제네시스 G80 전기차 한번 보면요. 이 차는 가장 깡통 모델이 8,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옵션을 다 최대한 붙이면 1억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EQ2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큰 차이는 아니에요. 많아야 1,000만 원,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얼마냐? 테슬라 모델 S도 1억이 넘네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게 가격이 절묘하게 나온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세상에. 자, 그럼 전기차 보조금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5,500만 원에서 한번 끊고 8,500만 원에서 한번 끊죠. 5,500만 원 이하면 100%, 5,500만 원이 넘으면 50%, 8,500만 원이 넘으면 빵원 아예 안 줍니다. 그래서 EQE는 설마 보조금 50% 받겠다고 8,500만 원에 맞춰서 나올 리는 없겠죠. 일단 9,700만 원짜리 차인데 1,00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EQE는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차로 나올 것 같습니다. EQE 300이 나오면서 8,500만 원을 어떻게 간신히 맞출 수 있을지 그건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지금 EQE 3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9천만 원대, 한 1억 정도에서 매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EQE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정말 중요한 차입니다. 왜냐면 EQS가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S클래스의 위상을 업고 가는 차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나 S클래스의 위압감이 있는 게 아니라 S클래스에선 이름만 따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벤츠는 EQS가 S클래스의 전기차가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름이 EQS인데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그게 되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반면에 BMW는 요번에 7 시리즈 i7 이렇게 내놓으면서 두 차를 똑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럭셔리 전기차 분야에서는 더 고급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래서 럭셔리 전기차에서 더 선도하는 그런 포석을 두고 있는데요. 내놓는 전기차 종류도 보면 메르세데스는 EQA, EQB, EQC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전기차, 저렴한 전기차 종류로 내놓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i4,
iX, 뭐 iX3 뭐 이런 식의 자동차들을 내놓으면서 전기차의 고급감을 더 높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총 판매 대수만 봐도 메르세데스와 BMW가 거의 1700대 수준으로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분위기는 BMW가 더 좋은 상태여서 계속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EQE를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차로 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와서 박 터지게 싸워주니까 더 싸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